어릴 때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고, 주변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다양한 방식의 인간관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부정적인 관계는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정답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현명한 분들의 지혜를 얻으면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피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과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처음 들으시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시고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 가족, 친구에게도 공유하여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만 가득 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피해야 할 사람 유형. 첫 번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데 능숙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이용하는 등 감정을 악용합니다. 이들은 종종 가스라이팅, 감정적 협박, 지속적인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명확하게 나의 기준을 설정하고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호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필요한 경우 친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두 번째,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신체적이나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이들에게 나의 활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명상, 운동 등으로 평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들을 피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긍정적인 사람을 주변에 두세요. 혹시 직장에서 만나게 된다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여 이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상황을 과장하고 혼란을 통해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이들 역시 가장 좋은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다면 연기를 시작했을 때 단호하게 지적하세요. 차분하게 대화에 접근하고 감정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만 알 뿐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최대한 여러 사람들과 만나도록 합니다. 이들은 보통 타고난 성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일에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끊임없는 비판만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건설적인 비판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들의 끊임없는 잔소리는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주위에서 하는 소리에 귀를 닫고 자신의 장점과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 보세요. 또한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여섯 번째,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으니 한 번은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옆에서 긍정적인 말로 응원해주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어서 피해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세요. 다만 기회는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 말 옮기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관계를 해치고 평판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피하되 같이 모여있는 무리 내에서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8번째,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관대함을 악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주고받는 것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꺼이 베풀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받을 것은 받고 주세요. 만약 균형추가 넘어가려고 한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일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매번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나의 시간과 헌신을 소중히 여기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10번째, 비관주의자입니다. 비관주의자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까지 부정적인 기운을 주는 것을 경계하되 이들에게 감사를 실천하고 삶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라고 조언해 보세요. 그리고 이들의 관점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비관보다는 낙관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아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1번째, 집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특정한 것에 대한 통제 욕구가 지나치게 강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잣대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갈등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그들의 잣대를 존중하되 나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의견을 주장하세요. 그들의 잣대가 선을 넘는다면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을 직장에서 만난다면 나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들과의 타협점을 찾되 끌려다니진 마세요. 12번째, 부러워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부러움을 넘어시기, 질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정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그들의 성공을 깎아내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감사를 장려하고 서로의 성공을 축하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사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세요. 13번째, 경쟁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능가하고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려고 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는 건강한 경쟁을 하자고 조언해 보세요.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14번째, 타인에게 필요 이상으로 소홀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을 무시합니다. 또한 친절을 베풀어주면 보답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나의 노력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피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과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피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현자들의 지혜를 본받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면서 주변의 방해를 피하도록 노력하세요.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면 그들을 무시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관계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까? 보다 풍요롭고 즐겁고 성취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맞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남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삼가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인간군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피해야 할 개인의 유형을 인식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함으로써 좋은 사람들만 곁에 두고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릴 때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고 주변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다양한 방식의 인간관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부정적인 관계는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정답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현명한 분들의 지혜를 얻으면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피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과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처음 들으시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시고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 가족, 친구에게도 공유하여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만 가득 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피해야 할 사람 유형. 첫 번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데 능숙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이용하는 등 감정을 악용합니다. 이들은 종종 가스라이팅, 감정적 협박, 지속적인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명확하게 나의 기준을 설정하고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호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필요한 경우 친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두 번째,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신체적이나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이들에게 나의 활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명상, 운동 등으로 평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들을 피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긍정적인 사람을 주변에 두세요. 혹시 직장에서 만나게 된다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여 이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상황을 과장하고 혼란을 통해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이들 역시 가장 좋은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다면 연기를 시작했을 때 단호하게 지적하세요. 차분하게 대화에 접근하고 감정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만 알 뿐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최대한 여러 사람들과 만나도록 합니다. 이들은 보통 타고난 성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일에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끊임없는 비판만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건설적인 비판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들의 끊임없는 잔소리는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주위에서 하는 소리에 귀를 닫고 자신의 장점과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 보세요. 또한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여섯 번째,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으니 한 번은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옆에서 긍정적인 말로 응원해주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어서 피해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세요. 다만 기회는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 말 옮기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관계를 해치고 평판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피하되 같이 모여있는 무리 내에서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여덟 번째,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관대함을 악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주고받는 것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꺼이 베풀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받을 것은 받고 주세요. 만약 균형추가 넘어가려고 한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일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매번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나의 시간과 헌신을 소중히 여기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열 번째, 비관주의자입니다. 비관주의자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까지 부정적인 기운을 주는 것을 경계하되 이들에게 감사를 실천하고 삶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라고 조언해 보세요. 그리고 이들의 관점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비관보다는 낙관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아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1번째,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특정한 것에 대한 통제 욕구가 지나치게 강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잣대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갈등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그들의 잣대를 존중하되 나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의견을 주장하세요. 그들의 잣대가 선을 넘는다면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을 직장에서 만난다면 나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들과의 타협점을 찾되 끌려다니진 마세요. 12번째, 부러워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부러움을 넘어시기, 질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정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그들의 성공을 깎아내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감사를 장려하고 서로의 성공을 축하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사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세요. 13번째, 경쟁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능가하고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려고 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는 건강한 경쟁을 하자고 조언해 보세요.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14번째, 타인에게 필요 이상으로 소홀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을 무시합니다. 또한 친절을 베풀어주면 보답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나의 노력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피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과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피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현자들의 지혜를 본받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면서 주변의 방해를 피하도록 노력하세요.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면 그들을 무시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관계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까? 보다 풍요롭고 즐겁고 성취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맞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남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삼가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인간군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피해야 할 개인의 유형을 인식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함으로써 좋은 사람들만 곁에 두고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